내 안의 위대함을 되찾는 항복의 기술,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박찬준 옮김, 판미동 출판. 페이지 35. 감정과 정신기제.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억제, 표출, 회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억제와 억압. 이 두 가지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제쳐두려고 할 때 동원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억제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애먹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감정을 처리할 방법을 달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제 구실을 다하려고 최대한 애씁니다. 억제하거나 억압하려고 마음먹은 감정은 사회 관습이나 집안 교육에서 주입받은 의식적, 무의식적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마련입니다. 억제한 감정이 주는 압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두드러지거나 감정 기복, 목이나 등의 근육 긴장, 두통, 복통, 생리불순, 대장염, 소화불량, 불면증, 고혈압, 알레르기 및 기타 신체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너무 커서 의식적으로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이 생겨날 조짐이 보이면 그 감정을 무의식에 곧바로 쳐넣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는 자각하지 않으려고 다채로운 방법을 동원해 감정을 다룹니다. 억압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이 사용하는 기제 중에서는 아마도 부인과 투사가 가장 널리 알려진 수단일 겁니다. 이 둘은 짝을 이루어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정서와 성숙면에서 큰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 부인에는 투사 기제가 을에 뒤따라옵니다. 죄책감과 공포 때문에 충동이나 감정을 억압하고는 그런 것이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스스로 충동이나 감정을 느끼는 대신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투사를 합니다. 그러고는 그런 감정이 그들의 것인 양 느낍니다. 이제 그들은 적이 되며 마음은 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사람, 장소, 기관, 음식, 기후, 별자리, 사회 여건, 운명, 신, 운, 악마, 외국인, 민족, 정치적 경쟁자 등 외부의 대상을 탓합니다. 투사는 현대사회에서 두루 쓰이는 주요 기제입니다. 전쟁, 분쟁, 폭동은 모두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심지어 좋은 시민이 되려면 적을 증오해야 한다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이는 결국 사회 붕괴를 초래합니다. 공격, 침략 등의 사회적 파괴는 모두 투사 기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 두 번째는 표출입니다. 우리는 표출 기제를 사용해 감정을 분출하거나 입 밖에 내거나 몸짓으로 드러내거나 끝없는 집단 시위로 보여줍니다. 부정적 감정을 표출해 내면의 압력을 내보내고 나면 억제할 수 있는 만큼만 남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는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유를 꼽자면 첫째, 어떤 감정을 표출하면 그 감정은 증식되면서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떤 감정을 표출하면 그 감정은 증식되면서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그 감정을 표출한 까닭에 나머지 감정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억제되고 맙니다.
각 개인마다 억제와 표출 간의 균형점이 달라지는 것은 어릴 때 받은 훈육이나 현재의 문화 규범과 관습, 대중매체의 영향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표출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저작과 정신 분석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프로이트는 억제가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표출이 그 치료법이라고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오해에서 타인을 희생해 방종해도 좋다는 근거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고전 정신 분석에서 프로이트가 실제로 말한 바는 억압된 충동이나 감정을 중화하고 승화시켜 사회화해서 사랑과 일, 창조성 같은 건설적 욕구로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공격으로 느끼고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출하거나 회피할 차례가 됩니다. 중요한 문장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공격으로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출하거나 회피할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성 표출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훨씬 바람직한 대안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챙겨서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 감정만 남기고 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정을 다루는 방법, 회피입니다. 회피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피는 연예 사업과 주류 산업을 바치는 근간인 동시에 일 중독자가 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음속 느낌에서 달아나고 벗어나려는 기제는 사회에서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자아에서 벗어나고 감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에 의존할수록 활동 자체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머무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을 잽싸게 켠 다음 꿈꾸는 듯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쏟아지는 정보에 끊임없이 프로그래밍 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과 마주하기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잠시라도 홀로 존재하는 것을 끔찍이 겁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행동합니다. 끝없이 어울려 놀고, 대화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책을 읽고, 음악을 틀고, 일하고, 여행하고, 구경하고, 쇼핑하고, 과식하고, 도박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좋다는 약을 복용하고, 마약에 손대고, 파티를 엽니다. 이런 회피 기제는 대다수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별 효과 없이 스트레스만 줍니다. 또한 그 자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억제하고 억압한 감정에서 오는 압박을 낮추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갈수록 자각을 잃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창조성과 에너지를 잃습니다. 타인에게 참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 성장이 멈춥니다. 끝내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면서 늙다가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억압된 감정이 세상에 투사되면 사회 문제와 무질서가 생기고 현 사회를 특정짓는 이기심과 냉담함이 증폭됩니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자기 혐오가 생깁니다. 이와 반대로 감정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즉각 포기하고 항복함으로써 압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습니다. 즉, 끊임없이 놓아버리면 쌓인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기분이 즉시 나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의 생리작용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색과 호흡, 맥박, 혈압, 근육 긴장도, 위장 기능, 각종 혈중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마음속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는 모든 신체 기능과 기관이 정상을 되찾고 건강해지는 쪽으로 변화합니다. 근력이 곧바로 좋아집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세상과 자신을 보는 눈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보다 행복하고 보다 사랑에 차 있고 보다 느긋해집니다. 페이지 39. 감정과 스트레스. 대중과 언론은 스트레스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지만 스트레스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앞에서 이야기한 투사 기제를 보여주는 본보기일 뿐입니다. 보통 그들이나 그 일이 스트레스의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라 느끼는 것은 사실 억압된 감정이 주는 마음속 압력이 새어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외부 스트레스에 약해진 겁니다. 스트레스의 진정한 근원은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겁이 얼마나 나는지는 안에 이미 차 있는 두려움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 자극은 그 두려움을 촉발시킬 뿐입니다. 안에 두려움이 많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앞일을 겁내고 조심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겁먹은 사람에게 세상은 섬뜩한 곳입니다. 화난 사람에게 세상은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일투성이인 곳입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보는 세상은 유혹과 죄로 가득합니다. 안에 품고 있는 대로 세상이 보입니다.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순수해 보이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사악하게만 보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가 억압한 것에 정신이 팔리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자기가 억압한 것에 정신이 팔리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는 억압되고 억제된 감정이 쌓여 생긴 압력에서 비롯합니다. 압력은 탈출구를 찾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때 외부 사건은 우리가 잡아 누르던 것이 터져 나오도록 의식과 무의식 양면에서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에너지가 자율신경계를 통해 다시 나타나서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실제로 병이 생깁니다.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근력이 곧바로 반으로 줄고 시야도 몸과 마음 양면에서 좁아집니다. 외부의 촉발 요인이나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이 곧 스트레스입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 그리고 신념 체계와 결부된 감정 압력이 스트레스를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의 원인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성 수준에 있습니다. 더 많이 포기하고 항복할수록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는 자신의 감정이 낳는 결과일 뿐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을 놓아버림으로써 반응을 줄이는 것에 대한 효과는 이미 과학적 연구 결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 자체를 없애기보다 스트레스의 여파를 완화시키려고 하거나 외부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건 마치 감염을 치료하지 않고 열만 내리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육 긴장은 불안, 공포, 분노, 죄책감의 후유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이완 기법 강좌를 듣더라도 매우 한정된 성과만 얻습니다. 대신 근육 긴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원인, 즉 억압받고 억제된 분노와 공포,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알아야 할 3가지 마음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놓아버림이라는 책에 대한 영상을 몇 개 더 찍을 예정인데요.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내용이 조금 난해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러 번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본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진짜 큰 도움을 얻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부지런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